안녕하세요. 사관계 이피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개인 파산 관제 업무 관련 조세 이론. 지난 여름에 이제 안병걸 변호사님이 이제 관제인 상대로 강의한 겁니다. 관제인 연수에서 조세 이론을 한번 쪼개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관제인 업무 조세 이론.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할 거는 5가지 주제입니다. 법 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이후에 관한 고찰. 그다음에 파산 선고 후 납부 지연 가산세, 과거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이후 단서의 재단채권, 그다음에 요즘 이제 좀 문제가 된 올해 부동산 양도와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고찰, 그다음에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2호 본문의 재단채권에 대해서 한번 문제의 제기. 국세기부법 35조, 국세우선, 지방세기부법 71조, 지방세 우선징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압류 절차,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국세, 지방세 포함의 강제징수비, 체납전부 포함은 규정들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업업무 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된 예외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국세보다 더 최우선 변제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조세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에 맞는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후 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채권으로 이제 승진한 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파산채권은 평등성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죠. 문제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파산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4대 보험공단에서 문제 제기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재단채권이 아님에도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한테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파산관제인 업무를 수행하면 늘 부딪히는 문제고,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단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면책 이후 조세채권, 비면책 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세출반을 목적으로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먼저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가 중요합니다. 조세채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재단채권 해당 여부의 핵심이죠. 조세채권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재단채권 해당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직 성립이 중요합니다. 파산 선고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됩니다. 파산 선고의 원인이란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의 하나입니다. 단서. 파산 선고 후에 늦게 조세채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는 이제 개인은 상반기, 하반기 이제 확정 예정 신고를 하고요. 법인은 분기별로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6월 달인가요? 5월 30일까지 해야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11월 말에는 예정 종합소득세 이제 절반을 예정 납부하죠. 채무자가 신고했으나 잘못한 경우, 예를 들어 매출을 누락하다거나 소득을 누락, 비용 과다 계산. 세무관청이, 과세관청이 참고로 파산 선고 후에 늦게 부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 예시. 국세기부법 39조,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호법 77조 2, 국민연금법 90조 2, 2차 납세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이후 본문의 재단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73조 재단채권의 범위는 이후의 인용,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 선고 후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473조 2호 본문의 재단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인한 조세 채권이어야 합니다. 즉 파산 선고 전에 법률이 정한 과세 요건 내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세 채권이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 채권이 성립과 확정은 명백히 구별됩니다. 성립. 2.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 채권보다 우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법 446조에 규정된 후순위 파산 채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4. 그럼 조세 채권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규정, 국세기문법을 중심으로 보면 조세 채권의 성립은 국세기문법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소득세, 법인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를 말한다. 2항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자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이하 생략, 가산세 별도로 설명. 지방세는 지방세 기준법 34조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참조하면 됩니다. 조세 채권의 확정, 납세 의무의 확정,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음 각호의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확정신고주의죠. 다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 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지방세기준법 35조 납세 의무 확정.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은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 12월 31일입니다. 연말입니다. 확정 시기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단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12월 30일에는 기대하고 확정은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성립 시기는 1기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6월 30일이고 2기 부가가치세는 12월 30일입니다.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는 3월 30일이고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는 9월 30일입니다. 이제 법인의 경우에 이렇게 하죠. 정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1기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확정되고요. 2기 부가가치세는 다음에 1월 25일 확정됩니다. 취득세의 성립 시기,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죠. 예를 들어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소결론. 조세 채권 등이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 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 요건 내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 채권 등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지 조세 채권이 확정된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파산 관제인은 파산 재단이 형성되는 경우에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파산 선고 이후에 조세가 부과 또는 확정되는 경우에 납세 고시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본 조세 채권이 성립 일자가 파산 선고 전인 경우에는 조세 채권을 재단 채권으로 승인받은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요. 파산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3. 구체적으로 특정한 조세 채권의 성립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개별세법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조세 채권의 성립 일자, 파산 선고 전일까지 정확한 조세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제인은 담당 세무서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조세 채권의 성립 일자, 금액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칙적인 내용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대부분 이제 애매할 때는 관제인이 이제 보조인을 시켜서 과세관청, 세무서에 담당 세무서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채무자 누구누구로 파산관제인 누가 성립되어 있는데 해당 관서에 체납되어 있는 조세, 만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조세의 성립 시기와 성립 시기를 좀 기재해서 주십시오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면 이제 교부 청구하는 거죠. 교부 청구를 합니다. 이 조세는 언제 성립해서 언제 확정됐다. 확정은 문제가 안 되고요. 성립이 반드시 파산 선고 전에 성립돼 있으면, 과세 요건이 충족돼 있으면 재단채권, 파산 선고 이후에 확정돼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재단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